스타트업 입장에서 로펌을 고를 때 되게 옵션이 많잖아요. 뭐 한국에는 로펌, 뭐 미국에는 로펌 되게 많은데 그 로펌을 고를 때 뭘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? 강 대표님 뭘 기준으로 고르셨어요? 로펌이랑 지금 로펌을 쓰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? 레퍼런스죠 사실은. 뭐 잘한다더라. 그냥 뭐 하우스도 있지만 그 개인의 어떤 레퍼런스들도 사실은 변호사 개인에 대한 레퍼런스 중요하다고. 하우스가 뭐예요? 그러니까 그 인하우스. 로펌. 뭐 김현장이다, 뭐 광장이다 하우스. 이런. 그 병원 갈 때도 그냥 다짜고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가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교수님들도 보면서 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변호사님이나 로펌을 고를 때도 뭐 김현장, 뭐 태평양 이러면서 그 회사의 이름도 보지만 그 속해 있는 변호사. 거기에 속해 계시는 변호사님들 소개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. 그게 맞는 그게 맞다기보단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대화를 하시러. 네. 근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저희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저께 뭐 저희 세미나 할 때 유지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.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가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는 대화를 나눠보시면 그건 알잖아요. 내가 이런 니즈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화를 많이 나눠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나 핏이 맞느냐 이 나랑 워킹 프로세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정말 많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확실한 건 이 방송을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다 김정 변호사님을 한 번쯤 염두에 두고 컨택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미국으로 진출하던지 뭔가 미국에서 뭔가 디지털 스퀘어에 좀 더 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레퍼런스들이 있다든지. 근데 안 맞으면 또 소개를 다른 쪽에 소개를 해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. 아니 뭐 저는 연애라고도 어저께 얘기했는데 소개팅 이라고도 피시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맞는 사람 찾아가시는 게 그런데 로펌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로펌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는 해요 사실은. 왜냐하면 초반에는 스타트업일 때는 이런저런 문제가 아주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일 때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중소형 로펌을 가시는 것도 맞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리즈가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다양한 리걸 이슈가 발생을 할 때는 사실은 좋은 피 스트럭처를 하실 수 있다면 대형 로펌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방송 보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스타트업이랑 핏이 잘 맞으시나요? 저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. 저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저한테 단순히 문서를 던져주시고 이거 검토해주세요 또는 이거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랑 저는 솔직히 잘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지 제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저랑 꼭 한 분이랑만 메인 컨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부에서 의견 조율은 어느 정도 되는 팀이 저는 되게 좋아요. 왜냐하면 5분이 있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5분 다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진짜 배가 막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팀 자체가 내부 조율이 잘 되는 팀이 어쨌든 그 팀 자체도 좋은 팀이고 두 번째는 본인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확신,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팀 그걸 그래서 제가 문서화할 수 있는 팀 내부 의견 조율 잘 되고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저를 팀원으로 생각해 주시는 팀? 그리고 이제 그 사내 변호사가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. 뭐 스타트업 중에도 그리고 또 큰 로펌을 이렇게 같이 일하는 곳들이 있고 그런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사내 변호사가 있는 게 좋나요? 일하시기에 아니면 변호사님 입장에서 일하시기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그냥 그 3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뭐 스타트업들이 웬만하면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다. 예를 들면 뭐 시리즈 A나 시리즈 B 혹은 뭐 IPO 가는 즈음 해가지고서는 아니면 이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로펌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니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니즈가
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이때쯤 되면 한 분 두시면 좋겠다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실제로 그때쯤 되면 알아서 하이어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그러면 이제 같이 일을 하면 좋은 거고 왜냐면 사실은 그 정도 그 상태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정도 비용을 내시고 이런 업무를 저한테 맡기시는 건 당연히 해드리지만 돈이 좀 아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업무들이 있거든요. 아무리 제가 R&D연차한테 맡겨서 비용을 아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업무는 인하우스에서 하시면 더 효율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업무들이 발생하실 때가 오세요. 그럴 때는 이제 인하우스가 팀 멤버로서 좀 더 비즈니스 쪽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때가 그건 이제 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리즈 A, B, C로 나눈다기보다는 그 팀의 니즈가 발생을 할 때는 인하우스가 필요할 때가 오는 것 같고 너무 초반부터 인하우스를 최소한 미국에서는 아주 초반부터 두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거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맞는 사람을 맞는 타이밍에 잘 찾아가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DHP 입장에서도 그런 서포트 러펌을 찾아가는 그 타이밍 그거에 대한 포인트들을 내부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다시 어제 세미나 했지만 이제 뭐 그 광장의 유지현 변호사님 회사분이신데 아니면 사실 3빌리언도 클라이언트이잖아요. 첫 번째 나오시고 저희 DHP 포트폴리오에 3빌리언도 클라이언트시고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연결을 해드리는데 정말 핏이 맞는지는 정말로 이제 그 양자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, 사실은. 전혀 기분 안 나쁜 게 전혀 퍼스널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개인적 악감정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와서 뭐 1시간, 2시간 대화하거나 뭐 몇 번을 만나도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안 되시거나 해도 전혀 그런 거는 아니요,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조언을 기꺼이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저한테 그러시라는 것보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많이 만나보세요. 최근에 보면 한국에 있는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제 느낌에는 약간 그런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, 그러니까 되게 한국에도 이런 이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으시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우리 미국에 한번 가볼까 하면 이제 보통 연락을 드리시는 것 같을 텐데 그 뭐라 그럴까요?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더 보완할 점이 있다거나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실수를 이런 부분에는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.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요? 네, 연락 와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더 준비를 하면 좋겠다거나. 아직은 사실은 미국으로 넘어오신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, 사실은. 성공이나 실패를 한 스타트업 사실 많이 없어요. 태핑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시거나 뭐 그 영업을 미국에서 하시는 경우는 또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. 그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나요? 많이들 진출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. 제 생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언어 문제일 수도 있고. 우선 진짜 크게 위에 탑다운부터 생각을 하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. 보드 오브 디렉터가 있는데 우선 뭐 피버팅이 됐건 그 비즈니스 디렉션이 됐건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가야 되는 건데 이사회 중에는 결국에는 인베스터들이 앉아 있는 거고 인베스터들이 과연 가는 거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가 우선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. 그 인베스터들한테는 결국에는 그분들이 GP라고 할지라도 과연 LP들이 원하느냐 또 우선 저는 큰 그림부터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LP들이 원하고 GP들이 원해서 결국에는 회사가 미국에 간다라는 문화가 아직 형성이 첫 번째로는 안 된 것 같고요.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엑세큐션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몇 개 있는지가 이슈인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팀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이게 마케팅 뭔가 물건을 팔든지 서비스를 팔려면
우선 이걸 시장성을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뭐가 될지를 아이디어를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사실은 아직 많이 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. 그 정도. 그래서 미국으로 회사가 가야 하는 상황, 제가 지금 뭐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 회사가 미국에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미국에 왔을 때 이것만큼은 확실히 좋다.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더라도 아니면 지금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회사를 차려야 된다던가 미국의 리거럴 엔티티를 두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정도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정의를 만약에 해주실 수 있으면 이런 회사 미국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. 그거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면은 그 고민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많은 회사들이. 그냥 생각을 특별히 해본 적은 없어서 뭐 정답도 아닐 거고 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많은 게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또 투자자부터 시작을 하면 그냥 영어 표현을 equal footing이라고 하는데요. 미국 기업이랑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똑같이 뭔가 하고 싶으면 그냥 당연히 미국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면 똑같은 아이디어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선 더 익숙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지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것 같진 않잖아요. 그런데 똑같은 아이디어고 똑같이 델러웨어 C 코퍼레이션이고 똑같이 미국에 있으면 그 다음엔 팀을 보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있으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VC 클라이언트가 들어와서 실사를 해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디에서 설립되어 있는 회사고 누가 그 employment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걸 다 보거든요. 그러면 문서가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서일 경우에는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